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울산도 오전부터 본격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넉 달 만에 5억여 원을 가로챈 대출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파행을 빚었던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 사태가 조기 수습 국면을 맞았지만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울산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태화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울산 태화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오늘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금까지 5mm의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 수위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40에서 1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잠시 뒤 오전 9시쯤 태풍이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최대 초속 20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울산시와 각 구군 공무원들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비상근무를 서며 태풍의 진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붕괴된 오토밸리로와 외고 옹벽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항포구에는 태풍 볼라벤에 대비해 일찌감치 1,100여 척의 선박이 피항했고 항공편도 계속 결항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조선업계는 선박을 암벽에 묶고 화학업체들은 정전 피해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흑성병 창궐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배 농가에는 수확을 앞두고 그나마 남은 과수마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산, 계곡도 모두 출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오늘 하루 임시 휴업하고 중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저녁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태화강변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 이 시각 현재 태풍 볼라벤의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울산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볼라벤이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아침 목포 부근 서해상을 지나서 오후에는 서울 부근 서해상을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밤에는 태풍이 평양을 통과하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울산 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이긴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와 초속 14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아침 9시 전후가 울산 지역 최대 고비로 출근길 피해 없게 대비를 철저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진 실무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파업 시간도 첫날은 4시간, 그 다음 이틀은 6시간으로 강도를 점차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1인당 2,247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안과 비정규직 3,000명 채용 등에 대해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노조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이 정리되면 추가 제시를 통해 올해 임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엔 3,000명 신규 채용 제시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하면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막바지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비정규직 문제로 다시 장기화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넉 달 만에 5억여 원을 가로챈 대출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서민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불법 전화 대출 본거지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대포폰이 쏟아져 나오고 책상 위엔 대출 상담 내용을 미리 정리한 각본도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전화금융 사기단은 철저하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4개월 만에 무려 10,000명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킥이나 응을 통해 가지고 건당 3,4천원에 구입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거기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도 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입수되면 그 뒤 범행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연회율 39%를 10% 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한 뒤 가짜은행 직원 신분증과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출 변경을 빙자해 대출액의 5%가량인 보증금만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화하면 신호 가거나 그러는데 NH농협 직원 10%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걔한테 짚어가지고. 경찰은 총책 오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상담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 전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울산 지역 본부장에 김종민 본부 개인고객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신임 본부장의 취임식은 오늘 개최되며 이번 인사는 전임 본부장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HMC 투자증권이 국내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중부 남해동의 울산중앙지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중앙지점은 HMC 투자증권의 울산 5호점으로 그룹사 임직원들부터 일반 고객까지 고객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신학기를 맞아 2학기 대학 등록금 스마트 납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와 경남 BC 신용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모두 203명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말 중소기업 10곳으로 구성된 남미무역사절단이 현지에서 78건, 1,4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롤이겐지가 375만 달러, 양지기업이 212만 달러, 창신 인터내셔널이 12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투표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 사태가 조기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의 초반 대세를 좌우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 경선. 그러나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합동연설회가 무산됐고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는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선관위는 결국 각 후보 측이 참관한 가운데 제주 모바일 투표를 재검표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던 후보들도 잇따라 강원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파행 사태는 조기 수습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울산 경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행히 경선이 조기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모바일 투표 후보자 호명 순서는 기호 대신 순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간 투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경선 파문이 조기 수습됨에 따라 제주와 울산 경선에서 57% 이상을 득표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의 풍향계로 여겨지던 울산 경선. 불공정 논란 속에 후보 불참이라는 파행 운영을 빚으면서 민주통합당의 향후 대선 전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부산을 제외한 영남 지역 4개 시도 실무진들이 오늘 30일 경북도청에서 회의를 열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대선 일정을 감안한 대응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4개 시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수출 감소율이 33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지난달 울산 수출은 7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감소해 지난 2009년 10월 22.2% 감소 이후 3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이 3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8.8% 줄었고 석유화학 제품은 15.4%, 석유 제품은 13.8%, 자동차도 11.6% 감소했습니다. 어제 북구 중산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주부가 승강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를 토대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이번 사고가 승강기 로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구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회사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 동기와 윗선 개입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노조원을 조사해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윗선에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집단 폭행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대 여대생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만큼 피해자와 연락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대생은 지난 18일 남구 삼산동 편의점 앞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연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KTX 울산역에 자전거 복합센터가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코레일의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사업의 하나로 연말까지 7억 원을 들여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소,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자전거 복합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2년 전 태화강역의 광장에 168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돼 온 울산대공원 사계절 썰매장이 풋살장과 범퍼카 시설로 새 단장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대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노선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번 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2,351대에서 1,512대로 35.7% 줄었고 401번은 13%가 줄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앞으로 단속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